저 의사는 저 병원에 있는 울세라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좋은 얘기만 한다. 아. 약간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그 고가의 시술을 좀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 어플을 좀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플들을 보면은 가장 혹할 수밖에 없는 거는 가격대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좀 답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강경하게 좀 해주세요. 알았어. 강경하게 해드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시술을 받고 싶으면 나를 시술하시는 분이 나를 상담을 해야 돼. 안녕하세요. 청담동 금손 연구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난번에 울세라 하셨잖아요. 오늘 댓글 좀 보셨나요? 댓글 되게 많이 달렸다. 이도 저도 아니게 설명이 명확치 않다. 무릎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렇지. 무릎을 탁 칠만한 게 아니다. 명확하지 않다. 그거 봤지. 해명 부탁드립니다. 나도 할 말이 많은데 할 말 할 안이었어 사실은. 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었는데 조금은 사실 좀 서글픈 마음이 좀 있긴 했었거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금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댓글에 대한 답글을 많이 안 달아드렸던 것 같기는 해. 어떻게 명확한 답을 딱 주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팩트를 드리는 거지, 이 환자는 이걸 하세요 라고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는 게 의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답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 의학적인 피부 미용 쪽에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지 이걸 하세요 저거를 하세요 라고 권유를 하거나 강요하거나 어떤 걸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주는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거를 드리는 방송은 아니라고 생각돼. 이러한 군에서는 이러한 시술을 받을 경우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팩트를 드리는 게 맞지, 다른 것들을 해라 마라 라고 할 위치도 내가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내가 시킨다고 하라고 한다고 형 PD 너라도 내가 하라는 거 다 할 거야?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팩트 기반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내가 볼 땐 가장 맞고,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환자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럼 피부 콘텐츠들 보면 뭐 하지 말아라, 뭐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많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콘텐츠들을 끝까지 보게 되면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은 아니야. 알잖아. 이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고 결국에는 하라는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아라,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거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 나조차도 사실 그럴 때가 많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리고 못하는 부분,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부각을 시키고 나를 어필하고 피하라는 그런 본인의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안에 들어가서 컨텐츠들을 살펴보면 하라는 내용의 결론이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한 짚어주면서 끝나는 것들이 사실은 많기는 해. 사실은 카테고리별로 전부 다 기계들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기계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계에 대한 설명을 사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런 컨텐츠인 건 맞기는 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반대편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폄하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컨텐츠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하지. 근데 원장님은 없는 기계도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럼.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담동 금성 김원장의 컨텐츠는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냐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팩트를 기반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은 기계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잖아. 솔직히 현 PD도 내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여러 기계들의 장단점들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기계라도 설명을 드려서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을 때에도 여러 가지 기본 지식들을 좀 갖고 계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팩트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계들도 당연히 설명드리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 피부 미용 하는 게 사실 금전적인 거를 지불하고 시간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 돈 안 들이고 하려면 저는 홈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컨텐츠들이 많고 지금 나와 같은 이런 피부 미용을 하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유 자체는 이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사실은 이런 수요가 증가함에 있어서는 결과적인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고 만족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사장이 되고 없어지고 할 텐데,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이유 자체는
아까 현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젊음과 시간을 금전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도 생각을 해. 이런 시술을 받는 인구와 그 나이대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금전적인 거를 이용해서 왜 그런 식의 젊음을 사냐,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고 곱게 나는 나이 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금전을 지불하고 와서 하는 것들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 울세라를 다루게 되면 저 의사는 저 병원에 있는 울세라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좋은 얘기만 한다. 약간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패인다, 거상을 못한다. 뭐 전 이런 댓글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스마트층이 타버려서 너덜너덜해진다. 계속 하는 사람들은 다 흐물흐물해지고 얘네들 자체가 분리가 돼서 더 늙어 보인다라고 하는, 나도 그런 댓글들을 봤는데 정말 그때 많은 논문들을 찾아봤었잖아. 그리고 엄청 찾아보셨잖아요. 엄청 찾아봤잖아. 같이 찾아봤고 나도 찾아봤고. 근데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성형외과 선후배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스마스층이 너덜너덜해져서 분리가 돼서 피부에서 뭐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정말 필요 이상으로 자주자주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정말 고기를 태우듯이 막 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가정은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난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의료진들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속여가면서 매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는 당연히 있겠지만, 어떤 스마트층이 없어서 걔네들을 잡아당기는 어떤 거상이 힘들어지고 나중에 거상 못한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보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들이 논문화되거나 학술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 자체는 사실은 조금 더 이런 피부 미용 쪽의 학술지나 공부를 더 해보신 이후에 팩트를 기반으로,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난 사실 좋겠어. 고가의 시술을 좀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 어플을 좀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플들을 보면은 가장 혹할 수밖에 없는 거는 가격대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런 무분별하게 남들도 해보니까 나도 해볼까 라는 거를 가격에 맞춰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찾아가서 이 시술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난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주잖아요. 그걸 해주지. 왜냐하면 상담 자체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는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시술인데 가격에 혹해서 가서 나도 해볼까 라고 하면서 본인이 진짜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상담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시술을 받고 싶으면 나를 시술하시는 분이 나를 상담을 해야 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태클이 많이 들어오고 욕을 먹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는 뭐 소신 발언을 하자면 내가 시술을 받고 싶으면 나를 시술할 사람이 상담을 하고 나의 얼굴을 만지고 나의 뼈 구조와 표정,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한 이후에 나의 얼굴을 다 파악한 사람이 나를 시술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얼굴 딱 보고 울사라 400샷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턱은 이거니까 턱보톡스 한 뭐 50유닛 맞으시고, 미간 쪽에 있으니까 뭐 맞으시고, 그리고 입가에는 뭐가 있으니까 뭐 해보시고, 주베르크 해보시고, 뭐 해보시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 자체는 솔직히 쉬울 수는 있어. 왜냐하면 학습되어진 대로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문성을 갖고 정말 집도하는 사람 자체가 모든 해부학적인, 그리고 환자의 얼굴을 다 파악하고 나서 그런 상담을 하고 시술을 들어가는 게 맞지, 가격에 맞춰서 시술을 하러 온 사람한테는 그만큼의 금액 자체만 쓰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그냥 꽉꽉 채워서 넣고서 해서 보내면 그만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일이 없애야겠지만 위암에 걸렸어. 전체적인 영상의학을 다 찍고 했는데 그 설명을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명을 했다고 치자. 그게 맞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나중에 영상의학 찍은 거를 나를 집도하고 수술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살짝 설명을 하고, 원장은 그거를 보고 나서 뭐 개복을 하고 위암 수술한다, 이거를 사실은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하물며 나의 얼굴인데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시술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간편하다는 생각과 이유만으로 나를 시술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를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술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는 그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실 원장님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 다른 데서 하시고 좀 부작용 생겨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있지. 모든 환자분들이 엄청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의사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대등한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미용 피부 쪽에 환경이 좀 조성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술은 상담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상담도 시술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술만 특화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상담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한 명, 초진 신환이 왔었을 때 그 환자를 나는 한 1시간 정도를 본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렇게 봐드리는데, 울세라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상담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루어지면서 나 같은 환자를 적게 보는 환자한테 다시 와서 상담을 받거나 시술을 받는 일은 많이 없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가서 원장님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좀 답을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강경하게 좀 해주세요. 알았어. 강경하게 해드릴게. 이거 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똑같은 개체라고 봤었을 때 피부 톤, 나이, 탄력, 그리고 모든 게 다 똑같다라고 봤었을 때는 한 가지로 이거 하세요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하세요 라고 싸잡아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콘텐츠 자체는 팩트를 설명드리는 거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애매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아까 가장 좋은 시술은 뭐라고 얘기했지? 상담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애매모호함을 없애는 방법이야. 그냥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이런 정보를 접하면서 내가 할 것들을 정하면 절대 안 돼. 갔었을 때 가시는 병원의 원장님과 얘기할 때 내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원장님이 하는 상담 내용이 더 잘 들리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나와 같은 미용 피부를 하는 우리 원장님들의 마음이고 목표이지, 이거를 하세요 마세요 라고 정해주는 게 우리들의 어떤 역할이고 사명감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컨텐츠들을 보고 그 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애매하고 모호한 마음을 갖고 가셔서 상담을 받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팩트에 대한 건 모르겠지만 하세요 마세요에 대한 나의 결론은 늘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사실은 울세라를 하면 피부가 더 너덜너덜해지고 저 의사는 저걸 다 숨기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나중에는 더 늙게 되는 저 시술을 왜 지금 잠깐 반짝 좋으려고 하냐라고 하는데, 나 솔직히 얘기하면 울세라 2010년도서부터 받았거든. 너덜너덜해? 탱탱하진 않지만 사실은 너덜너덜하다고 난 생각되지 않아. 내가 했었을 때 좋은 것들을 환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는 거고, 내가 했을 때 나쁜 건 당연히 안 해드리겠지만 어떠한 부작용과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숨기고서 계속해서 어떤 음성적인 것들을 한다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기는 해.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작용과 나쁜 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판단은 구독자님들이 하시지만 애매모호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장 좋은 시술은 상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시는 병원에 가셔서 팩트 체크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이야기 듣고 말씀 듣고 좋은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오늘은. 그리고 사실은 이거 원장님 병원에 찾아오시는 11년 동안 오신 그 배우분들 그 분들이 좀 입증을 해주는 게 아닐까요?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기도 할 테지만 그분들 자체의 얼굴이 더 너덜거리고 거상을 못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면 난 진짜 굉장한 용자여야 되거든. 감히 내가 한류 스타인 분들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 대표의 얼굴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의 얼굴을 잘못 만졌다가는 진짜 내가 받는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진 않거든. 그런 것들이 나는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해. 각자마다 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나쁘게만 봐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다. 다음에는 댓글들에 대해서 한 번쯤 난 다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댓글 중에도 긍정적인 댓글들도 많지만 부정적인 댓글들,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다뤄봄직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추려오면 그에 대해서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들 혹시라도 필요하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컨텐츠 만들 때 이런 컨텐츠들을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